서울에 있는 한 상점 입구 아일랜드에서 왔다는 금발의 여성이 무엇 때문인지 당황한 표정을 지은 채 상점 입구에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후 여성은 입을 틀어막은 채 말이 되냐며 혼자 말만 내뱉고 있던 그때 한 한국인 남성이 들어오더니 무언가 슬쩍 가져가 버리고 마는데요. 그 모습을 본 아일랜드 여성은 갑자기 웃으며 머리를 감싸지는데 도대체 그녀는 이곳에서 무엇을 목격했길래 이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일랜드에 거주 중인 케이티라고 합니다. 평소 아주 오래된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이집트도 가보고 영국, 이탈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를 돌며 그 나라의 문명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취미인데요. 그러던 중 이번에는 아시아로 눈을 돌려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일정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이 없어 이번에는 한국과 중국만 잠시 들렸다 오는 3주간의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이기도 함과 동시에 두 나라를 먼저 선택한 이유는 과거와 현재가 매우 뚜렷하게 차이나는 나라이기 때문이었어요. 아시아 하면 다들 일본부터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본 역시 메이지 유신을 통해 급속도로 성장한 나라이긴 하지만 아직도 옛것을 중시하는 나라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일정에서는 제외하고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요즘 가장 떠오르는 신흥강국 중국을 먼저 가보기로 했죠.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 급속도로 기술적 성장을 거두었다고 하며 자신들은 앞으로 미국을 능가할 거대 선진국으로서 현재 발돋움하는 단계라고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됐는지 하루빨리 그들의 타임라인을 제 카메라에 담아보고 싶어 엄청난 기대 속에 중국행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도착하자 그들의 선전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매우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은 QR코드만 발급받으면 순식간에 입국 수속이 끝난다고 했지만 이것부터 거짓이었습니다. QR코드만 있는 게 아니라 입국 신고서와 건강 신고서 같은 종이를 따로 주는데 둘 모두를 작성해야 했고 공항 직원들은 QR코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작업을 수기로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공항 직원임에도 그다지 친절하다는 느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려 입국 수속을 겨우 마치고 나왔을 때 공항이 너무 혼잡해 대중교통은 어디서 타는지 안내소에 들려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직원은 영어를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것인지 계속해서 중국어로 혼잣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싶어 번역 앱을 들었는데 번역된 단어를 보고 진심으로 충격받았습니다. 중국에 왔으면 중국어를 써야지. 왜 여기서 영어를 쓰고 있는 거야?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후에 제가 번역 앱으로 지금 뭐라고 했냐며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나 알려달라고 말하니 직원은 화들짝 놀라면서 죄송하다고 말했는데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이곳에서 말씨름하는 건 시간이 얼마 없었던 저에게는 단순 시간 낭비에 불과했기에 지하철역 위치를 안내받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실 괜히 여기서 시비가 붙어 공안에 끌려가지는 않을지 두렵기도 했기에 저는 도망가다시피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화가 나는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공항 직원이 안내해준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지하철은커녕 길거리 노숙자들밖에는 보이지 않는 공항 밖으로 나와버렸지 뭐예요? 정말 입국한 지 1시간 만에 이런 최악을 경험하다니 역사고 나발이고 저는 다 포기한 채 중국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것이 단순 여행이 아니라 취미이자 업이었기 때문에 포기 못하고 다시 지하철역을 찾으려던 그 순간 저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는데요. 중국인들이 자부하는 QR코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아주 잘 봤습니다. 거리에 노숙자들이 간격을 두고 QR코드가 그려진 종이를 하나같이 들고 있고 입금을 바란다며 구걸을 하고 있더군요. 중국이 그토록 선전했던 입국 QR코드가 정작 있어야 할 공항이 아닌 야외에 있는 노숙자들이 사용하고 있다니
이 모습을 보니 허탈감이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황당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저는 어렵게 지하철역을 찾아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해외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 막힘없이 지하철을 탔던 저였기 때문에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다행히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영국인의 도움으로 어떻게 티켓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게 됐는데 키오스크로 가서 티켓을 발급받으려고 하니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권은 불가능했기에 저는 키오스크로 지하철 티켓 발급이 불가능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 짜증나는 안내소에 들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 역시나 안내소 직원은 영어가 불가능해 번역앱을 통해 대화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소 직원은 이통싱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라고 그러면 지하철이나 버스 모두를 탈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 하고 자리를 벗어나 직원이 말한 이통싱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려고 보니 중국에서 플레이 스토어는 막혀 있어 앱을 다운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다시 안내소를 찾아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이번에 직원은 한숨을 내쉬더니 그럼 여기서 티켓을 구매하시면 됩니다라고 아주 불친절하게 말하더군요. 그렇게 중국 입국 1시간 40분 만에 겨우겨우 지하철을 탈 수 있었는데 중국의 황당함은 도대체 끝이 어딘지 이번엔 지하철을 타는데 짐 검사를 하는 거 있죠? 다행히 짐 검사는 아주 간단하게 끝나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30분을 지하철로 이동하여 목적지로 도착해 지하철역을 나온 저는 다시 한번 어이없는 광경을 제 눈으로 목격하고야 말았는데요. 사람들은 도대체 볼 일이 얼마나 급했는지 길거리 곳곳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거 있죠? 저는 이 모습에 기겁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야만적인 행동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중국 거리에 공중화장실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프로답게 꿋꿋이 이겨냈고 이런 건 역시 중국의 문화고 역사라고 생각해 먼저 중국의 화장실 문화가 어떤지 취재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인들이 왜 밖에서 버젓이 용변을 보는 것인지 단숨에 이해가 되더군요. 남녀노소 불문 중국인들이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이유는 중국의 공중화장실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공중화장실은 보는 즉시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은 용변을 볼 수 있는 변기만 있을 뿐 문도 없고 칸막이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마주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중국인들이 왜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볼일을 보는데 전혀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으니까 굳이 화장실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설마 싶어 다른 화장실을 찾아봤는데 모든 공중화장실이 같은 구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돌아다니면서 현대식 문도 있고 칸막이도 있는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은 투명 유리로 아니 훤히 들여다보이더군요. 정말 중국의 공중화장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은 됐고 중국의 과거 문화나 찾으러 그렇게 떠났는데 도저히 위생적인 문제와 중국인들의 개념 없는 문제 때문에 취재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저는 중국에서 고작 3일만 머물다 일정을 변경해 한국으로 도망치듯 떠나고야 말았어요. 그렇게 입국한 한국은 중국과 비교가 돼도 너무 됐고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지하철에서 본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수준은 중국인들과 차원이 달랐어요. 한국 지하철에는 중국과 달리 지하철의 노약자 보호석과 임산부 보호석이라고 약자를 위해 좌석을 따로 만들어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은 제 옆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자신 앞에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께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는데 할머니를 보자마자 자리를 양보하더군요. 심지어 할머니께서도 괜찮다며 손사래를 했지만 여성은 아랑곳 않고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너무 고마웠는지 여성이 들고 있던 가방을 무릎 위에 놓으며 대신 맡아주시더군요. 이후에도 몇 명의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노인분들에게 자리를 웃으며 양보하면서
어른을 공경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은 퇴근길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더군요. 중국에서는 새치기는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제 뒤에 있던 사람은 새치기 당하기 싫으면 앞 사람을 꼭 끌어안으라면서 그래야 새치기를 안 당한다면서 저를 꼭 끌어안더군요. 당시에 저는 알아듣지 못해 영문도 모른 채 앞 사람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죠. 이뿐만 아니라 저는 의도치 않게 한국에 일찍 오는 바람에 일정이 길어져 원래 예약했던 호텔을 취소하고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옮겼는데요.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했기에 장을 보기 위해 한국의 대형마트를 방문했습니다. 마트에서 저녁에 해먹을 삼겹살과 갖가지 쌈채소와 인스턴트 식품 몇 가지를 사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한국인들은 이곳에서도 아주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 저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엄지를 세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더욱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셀프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일랜드를 비롯해 제가 다녔던 수많은 나라에서 한국과 같은 셀프 계산대를 본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의 대형마트들에서 이런 셀프 계산대를 서비스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거의 다 철거가 됐는데요. 그 이유는 대접받지 못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했고 또 한국처럼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잦은 오류 문제로 인해 이를 해결해주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고충이 있음과 동시에 이런 오류 등이 발생하는 것과 셀프 계산이라는 허점을 이용해 사람들이 절도 행각이 많아져 결국은 전혀 쓸모없는 행위가 되어 대부분의 마트에서는 철거가 되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셀프 계산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사회에 자리매김한 것처럼 사람들은 알아서 척척 계산을 하더군요. 심지어 사람들은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했습니다. 며칠 있진 않았지만 단 한 번도 절도 행각으로 범인이 잡히는 일은 없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길을 걷다 무인 상점이 눈에 들어가 봤고 저는 그곳에 들어감과 동시에 정말이지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인 상점에 입장해보니 정말로 계산을 할 수 있는 키오스크 한 대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이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 영락없는 무인 상점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이런 무인 상점이 곳곳에 정말 많이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시설이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봐도 비디오죠? 가게 오픈과 동시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앞 물건은 동인하고 말 것입니다. 물론 계산은 단 한 건도 없었을 테고 말이죠. 그나마 중국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낫다고 하던데 제가 직접 가본 중국의 무인 상점은 곳곳에 CCTV도 너무 많고 한국과 달리 입장할 때 신분증 확인을 해야 하고 카드 등록을 한 뒤 겨우겨우 입장해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죠. 중국인들의 극도로 낮은 시민의식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인 상점은 꿈도 못 꾸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입장은 누구나 자유로웠습니다. 애당초 중국처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 왜 그런지 제 눈으로 똑똑히 봤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야 말았습니다. 무인 상점에 입장했을 때 가게 안의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 저는 물건들을 살펴보다 과자 하나를 집어들어 계산대로 갔는데요. 그런데 계산대 옆에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고 그곳에는 몇 장의 카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한글로 글씨가 쓰여 있었는데 저는 한글을 몰라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잠시 후 가게 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들어와 상자를 마구 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잠시 남성은 카드 한 장을 집어들더군요. 저는 그 상자와 남자의 행동이 너무 궁금해 재빠르게 번역 앱으로 상자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성은 오히려 저에게 영어가 가능하냐고 물으셨고 제가 영어가 가능하다고 하니 영어로 대답해 주었는데요. 이건 카드 분실함이라는 건데 사람들이 카드를 키오스크에 꽂아놓고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다음 사람이나 가게 사장님께서 카드를 뽑아 분실함에 담아주세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카드를 잃어버린 사람이 와서 카드를 찾아가는 거죠라는 아주 황당한 대답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무리 치안이 좋다 한들
이런 카드마저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니 저는 순간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부자길래 이것마저도 훔쳐가지 않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몸이 굳어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착각일 뿐이었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그냥 내 물건이라면 어디에 있더라도 행여나 내 물건을 떨어뜨려 잃어버렸다 한들 누구도 함부로 가져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미친 선진 시민 의식을 가진 나라였고 너무나 안정적으로 그저 내 삶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그런 나라라는 생각이 들면서 잠시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한국 사회를 넋놓고 바라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될 것만 같네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